여러분, 세상 그 어떠한 물건이든 사용하는 용처가 다 따로 있으며, 이를 제대로 사용을 하게 될 때 그 기운은 잘 살아나게 되는 것이며, 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에게 큰 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올가을 집안에서 꼭 치우시도록 하십시오. 누구나 무심코 두는 이것이 가을과 겨울에는 집안에 큰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많은 분들이 가을이나 겨울 되면 이유 없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역시 바로 이것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번 걸어둔 그림을 1년 내내 걸어두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또한 한번 놓아둔 풍수용품을 1년 내내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경우 역시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에어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가을이 오면서 이 에어컨은 모두 사용을 중지하고 겨울이 오게 되면 히터를 틀거나 또 난방용품을 사용을 하시죠. 물론 여러분이 입으시는 옷 역시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이 있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늦가을에 에어컨을 켜시는 분 없으시죠? 그리고 가을에,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 역시 없으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에 그러한 거예요. 물론 이는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풍수용품, 풍수 도구들 역시 모두 그러한 것이며, 여름에는 너무나도 이로웠던 것이 가을이 오면서 겨울이 되면서 점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 봄이 되면서 꺼내어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가을이 되면서 반드시 치우셔야 할 풍수용품들과 또 물건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 차가운 느낌이 들거나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은 무조건 치우세요. 아마 누군가는 이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에이, 뭘 그리 매번 치우냐고, 뭘 그리 할 것이 많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가을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겨울이 되면 겨울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는 집 역시 그러한 거예요. 특히 이곳 현관은 집 안으로 복이 들어오는 곳이고 또 운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얼굴이 가장 중요하듯이 집에서는 현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볼 때마다 편안한 느낌의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는 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친근함을 느끼게 되겠죠. 여러분, 이곳 현관이 바로 여러분의 집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네, 우선 종은 떼십시오. 여러분, 이 종은 서늘한 기운, 그리고 차가운 기운, 또 날카로운 기운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풍수용품입니다. 하여 봄이나 여름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나 가을이 되면 무조건 떼서 치우셔야 하는 거예요. 네, 내년 봄에 다시 거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현관에 쇠붙이나 금속성의 물건이 있으시다면 이건 역시 꼭 치우시도록 하십시오. 네, 잘 닦아 두셨다가 내년 봄에 다시 가져다 두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집안의 차가운 느낌의 그림은 꼭 치우시도록 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한번 걸어둔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바꾸시는 경우가 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난방을 하고 또 여름이 되면 냉방을 하잖아요. 네, 이 그림들은 바로 여러분의 집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이 가을은 특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계절이며, 그리고 쓸쓸함을 느끼기도 하는 계절이며 1년 중 심적인 혼란이 가장 많은 계절입니다. 특히 이런 차가운 느낌의 그림들은 여러분을 더욱 쓸쓸하게, 외롭게, 또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가족들의 의욕을 막아버릴 것이며, 이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에 불행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가을에 걸면 절대로 안 되는 그림이라는 영상에서 이러한 그림들에 대한 예시를 해두었으니, 이를 참조하셔서 이러한 그림이 혹시 있으시다면 꼭 떼시고 내년 봄에 다시 거시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거실에 전신 거울은 반드시 두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현관 양쪽에 큰 거울이 걸려 있는 집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아주 넓다는 느낌을 얻으셨겠지만 의외로 아주 편안하다는 느낌 역시 얻으셨을 거예요. 물론 안정적이다는 느낌 역시 얻으셨을 것입니다. 네, 이는 이 거울이 화오행의 결정체이며 집안에서 가장 뜨거운 기운이 강한 물건이라서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 거울이 현관 정면에 있으면 좋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는 너무 길어 보여서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넓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며, 또 길다는 것은 외롭다는 느낌, 힘들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기에 그러하다는 것이 심리학자들과 또 풍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거울이 거실에 있다면 어떠한 경우든 해로운 경우는 없으며, 또한 이것이 큰 것이면 큰 것일수록 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심리학자들과 풍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이는 현대 풍수학에서도 가장 강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네, 올 가을에는 꼭 거실에 전신 거울 또는 큰 거울을 하나 두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가실 때마다 여러분을 꼭 보시고 꼭 체크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기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성취운과 번영운을 높여줄 것이니, 큰 시험을 앞둔 가정이라면 또는 큰 프로젝트를 앞둔 가정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간혹 이 거울에 비치는 사물이 왜곡되는 것을 두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여러분, 절대 이런 것은 두시면 안 됩니다. 항상 사실대로 비치는 것을 두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거울을 비스듬히 두지 않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꼭 같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분명 이것을 둔 가정에서는 올가을 우울증이나 심리적인 불안으로 고생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올가을에는 꼭 집안 대청소를 한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운이 집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1년에 2번은 꼭 대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입춘이 오기 전에 청소를 하여 봄을 맞는 것이며, 또 한 번은 가을에 대청소를 하여 가을을 맞는 것이죠. 물론 가을에는 한로가 되기 전에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현재는 여름 이부자리를 치우시고 가을 이부자리로 바꾸실 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현대 주택들은 과거의 주택들과 달라서 청소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집안의 환기를 모두 시켜주시고 꼭 현관에 물 청소를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부엌 청소, 또 화장실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 봄이나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가 아주 쉬워서 환기가 쉬웠지만,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는 창문을 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여름에 들어온 복이 겨울에 등을 진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이죠. 네, 창문 청소, 환풍기 청소는 꼭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 있는 식물은 가을에는 무엇이든 치우십시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늦가을부터는 대문 앞에 물을 뿌리는 것을 금기시 하셨습니다. 이는 행여 그곳이 얼어서 사람이 다칠 것을 우려하여 하셨던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풍수학에서 대문 앞이 차가우면 흥과이다 라는 말에서 연유하여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냉기가 도는 집, 온기가 도는 집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문 앞이 얼어 있느냐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여 현관에 있는 물기를 머금을 수 있는 것은 무조건 가을에는 치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을 전혀 주지 않아도 될 조화로 된 화분이나 또 작은 꽃병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이나, 물을 자주 주어야 하는 것이라면 꼭 치우시도록 하세요. 아마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현관이 어느 집이 어딨어, 다 아파트에 사는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도로가 뜨거우면 이 도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뿌리죠. 맞습니다. 물기가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온도가 낮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집을 냉기가 도는 집으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바로 운이 없어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